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학생이, 응? 한 학생이요? 네, 한 학생이, 아까 후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전 테슬러즈님이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네, 근데, 네. 선생님께서, 목소리는 유해진님의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생긴 건 공유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하, 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예. 진실을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요. 예. 누군지 전혀 심장에 가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럴까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학생인 것 같다. 그럼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럼요. 저희가 이 네. 아이들을 믿어야지. 그죠.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믿어야죠. 믿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니, 돌비님은 저를 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눈 하나 깜짝은 안 하시네요. 네,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웁니다. 네. 서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제가 시골 쪽에 계신 지인분이 알려주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골 이야기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죠.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정확한 시점을 못 들었어요. 여쭤봤는데 말씀을 연도나 뭐 이런 걸 정확히 안 밝히시고 대략적인 시대 상황을 제가 들었을 때에는 한 80년대에서 90년대 말 정도? 뭐 그 정도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지역은 알아요. 근데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보신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양식 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양식 집을 운영하시던 분의 이제 얘기를 제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게는 처음부터 그분이 운영하시던 게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방귀깨나 끼시는 유지 정도 되시는 분이 겸사겸사 이제 뭐 마을에서 이것저것 직책도 맡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보신탕집을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뭐 좋은 일도 하시고 뭐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크게 사업을 벌이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지역 사회에 있는 식당들이 의뢰 그렇듯이 그 동네에서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단골들만 오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쭉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지에서 가족이 한 단위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유지 되시는 분이 뭐 친해지려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친분이 쌓였는데 어느 날 그 외지에서 오신 그 가족 중에 이제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사모님을 이제 명자라고 해볼게요. 예. 이 명자 씨가 우리 유지분인 그 똘순 씨에게 그 식당 사장님인 유지분도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그 똘순 씨한테 우리 외지에서 온 명자 씨가 내가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는 거 저기 식당 하시는 걸 쭉 봤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냥 조그만하게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박고 오랫동안 뭔가를 운영 유지한다는 게 사장님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비행기를 태워주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똘순 씨는 기분이 또 나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조그만하게 가게 하는 거다 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보양식 집을 운영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강아지들, 이 개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자 같은 게 있던 개념이 아니래요. 그런 시골 동네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뭐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래서
그분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개들을 번식시키는 공장 내지는 농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분 소유에.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강아지들을 번식시켜서 자기가 직접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강아지들을 자기 스스로 납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서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뭐 다들 그 음식을 먹던 시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이 뚜렷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특히 시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명자 씨가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죠. 아, 사장님 이렇게 직접 강아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그때 번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 우리가 음식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이분이 이제 외지에서 왔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인맥이 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들도 이렇게 데려오고 소위 말하는 업자들을 통해서 메뉴도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삼계탕이라든가 오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보양식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좀 확장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똘순 씨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까지 이 사업을 확장을 할 필요도 없고 좀 뜬금없잖아요. 제안이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인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몇 달이 흐르면서 이 명자 씨가 그 지역에서 아주 인품이 두텁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네. 상당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 똘순 씨한테도 그냥 시키지도 않고 급료도 안 주는데 와가지고 식당 일을 막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되게 사소한 조언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동선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내지는 뭐 테이블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조그만한 거를 했는데 그분이 조언한 대로 하면은 다 잘 되더래요. 그리고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이고 저 똘 사장은 좋겠어. 저 명자 씨가 아주 와가지고 이 처리를 똑소리 나게 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고 식당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면 제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이제 장사 끝나고 가게 문 내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명자 씨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있냐 하니까 나 언니랑 하더래요. 이제 언니랑 막걸리 한잔하고 가고 싶어갖고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전에 이제 그 명자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그런 제안 그걸 다시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술도 좀 들어갔고 똘순 씨도 이 명자 씨에 대한 신뢰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난 진짜 모른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다. 근데 난 그동안 일일이 처리하는 거 보지 않았냐. 다만 조금 내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월 매출을 우리가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를 돌파를 했다. 딱 그 금액대를 설정해놓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30%만 떼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아이디어랑 이런 인맥이나 이런 거를 다 댈 테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는 거죠.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똘순 씨 입장에서는 이분은 시골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뭐 사업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솔깃하더래요. 그렇지. 왜냐면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 보니까 얘 말대로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 하면 이 시골 촌사람 생각에는 눈이 뒤집히는 돈인데 저 사람한테 30% 떼어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긴 했어요. 아니 근데 시골분이라면서 돈 얘기 나오니까 해가닥 눈 돌아가네요. 아니 시골분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는 모르는 소리래요. 이게 시골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라고 준다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시골에 살면은 돈이 필요가 없어? 거기도 돈 있으면은 논밭이라도 좀 더 살 수 있고, 돈 있으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뭐라도 좀 더 보태줄 수 있고, 자기 노후 자금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런 제안이 쓱 들어오면은 덥석 무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사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심리여서 그럼 받아보자 해가지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맙다고. 이 명자 씨가 내가 언니가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준 만큼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이 가게 키우고 언니 내가 정말 나중에 이 동네뿐만이 아니고 저기 외지에서 우리 체인점 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하니까 언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대요. 진짜로 나중에는 그 외지에서 소문 듣고 찾아올 정도가 되고 네.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저희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 같은 데에다가 지금은 이제 좀 불법이네 뭐네 해서 저 이슈가 많이 돼서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저희 한참 어렸을 때 많았던 게 그 계곡 같은 데 평상 그거 쫙 깔아놓고 그 막 점거해가지고 쭉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그냥 그 계곡 몇 개를 그분들이 싹 먹어버렸대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그걸 대체 누가 생각했을까 하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 지역 근처에서는 그때는 그게 흔치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로 아까 얘기한 그런 메뉴의 다오나 뭐 맛도 물론 신경을 썼고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명재 씨가 약속을 안 지켰느냐? 아니 명재 씨는 정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했고 우리 똘순 씨도 약속대로 30%를 꼬박꼬박 줬대요. 왜냐면 그 매출에 몇 배 이상이 났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진짜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대박이다. 이래서 이제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에 명자 씨가 너무 과로를 했는지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사이즈가 커지면 관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처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점포 수도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서 그런지 건강이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죽겠더래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몸이 좀 축나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나 몸이 너무 안 좋다. 언니랑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돈 벌면서 재밌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아예 쉬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일 분량을 줄이겠다. 대신에 나한테 주는 돈도 퍼센티지 지분을 줄여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똘순이 언니가 명자 씨 손을 잡으면서 나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네가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니? 하니까 근데 진짜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대신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중간관리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언니가 불안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똘순 씨는 너무 불안한데 진짜 이 얼굴이나 낯짝을 보니까 죽겠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 알았다. 일단 네가 살아야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업무량을 줄이고 이 명자 씨가 조금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동네랑 손님들 사이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건너 지역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건너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절대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이거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하면은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 하면 난 또 저 사람한테 들었다 해서 또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해서 이렇게 무슨 원형으로 서클로 돌아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진원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자기에 대한 얘기나 소문이 외지에서 와서 일 멀쩡하게 하던 사람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자기가 싹 다 독식해갖고 돈 빨아먹는 여자 이런 식으로 소문 돌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외에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접스러운 그 사생활에 대한 풍문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듣는데 너무 사람이 화딱지가 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진짜 이 지역 고위지에서 와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이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이런 소문을 내나 너무 화가 나서 한 달여간을 가만히 잠행을 하면서 이렇게 캐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기 진짜 힘든데 자기가 직접 캐면 소문이 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캐고 캐서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이렇게 주워 담고 전달을 했던 사람, 발언 양이 제일 많았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많이 떠들고 다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서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를 캐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심지어 그 식당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다리 건너면 서로 아니까 물론 이제 위지에서 관광객들 와서 이제 커지기도 했지만 거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한번 왔을 때 내가 쓱 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스타렉스를 타고 옛날 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이제 엄청 옛날 거 그거 타고 이제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오니까는 멀리서 라이트 꺼지는 거 보고 아 왔네. 내가 오늘 날 잡는다. 너한테 내가 이거 캔다.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되게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네. 뭐 닭백숙을 주문을 하길래 백숙을 평소 주는 거 한 1.5배는 줬대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하니까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서 그런다 그럴 순 없잖아요. 아이 그냥 오늘 남는 게 있어갖고 자주 오시니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복분자도 내다 주고 서비스라고 막 주면서 막 온갖 저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우 나 더 못 먹겠다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당시에는 그런 시골이나 이런 데는 시대를 말씀드리면 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횡행하던 때래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차에 자연스럽게 가더래요. 집에 가려고. 그렇게 쓱 걸어가는데 아 지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 없는 데서 물어봐야 되니까 스타렉스에 딱 타는 타이밍에 빨빨빨빨빨 뛰어가지고 이제 옆자리에 딱 탔대요. 그래갖고 이 명자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타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남의 차에 올라타냐고. 그래서 이 명자 씨가 아니 내가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나 아저씨 나 많이 아냐고 하면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고 뭐 저거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쭉 듣는데 이게 아까 겁나 술에 골아있는 표정이었는데 네. 쭉 얘기를 듣더니 느낌상 눈이 되게 맑아지면서 차분해지더래요 사람이. 그러더니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뭐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진짜인 것 같고 미안한데 나는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누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냐 했더니 하고 다닌 건 내가 맞는데 나만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돌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럼 대체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했냐. 그럼 나한테 그걸 얘기해봐라 하니까 그거는 내가 때 되면은 지금 나는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아 내가 먼저 갑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안 좋아져요. 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똘순 씨한테 언니 나 도저히 안 되겠고 지분이고 뭐 돈이고 뭐고 언니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나 이제 의지 가서 원래 있던 데 가서 병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치료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아이 어떡하냐고 너 요새 뭐 이상한 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센 척 하느라고. 알았다고. 일단은 그러면은 네가 소개해준 관리자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너 언제든 괜찮아지면 빨리 오라고. 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추스리고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너 근데 언제 가냐 외지에. 그러니까 아 나는 한 다음 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당분간 월세방 같은 것도 구해야 되고 해서 몇 주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쯤에 식당 문 한번 내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술 한잔 하면서
회포 풀고 내가 너 배웅해주고 싶다고 선물도 준비해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언니가 내가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고 댕기는지도 은밀하게 알아봤다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하여간 너 그때 내가 들어보니까 뭐 누구 아저씨랑 얘기 나눴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이고 동네가 좁아 하도라 소문이 너 나름대로는 원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날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언니가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몸조리 하는데 몸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얼른 떠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언니가 보고 가자니까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버티면서 있는데 그 언니를 보기로 한 날에 돼가지고 초저녁에 한 5시쯤 보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다 내리고 진짜로 그 언니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나 왔다고 그러니까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얘기들을 서로 막 했대요. 나는 네가 진짜 처음에 우리 동네 왔을 때 세상 불려시 같은 줄 알았다고 뭐 의지에서 와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꼬여내가지고 뭐를 막 어떻게 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만큼 이걸 키우고 내 자식들 지원해주고 내 노후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막 이런 되게 뻔하긴 하지만은 평소에 표현하지 않던 마음을 막 표현을 하더래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 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이 명자 씨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을이 아시다시피 그런 시골은 이제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거의. 자기가 사는 마을은 저기 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 중턱에 있는 마을이고 식당은 그 밑에 있는 식당이고 이 언니는 그 식당 근처에 있는 자기랑 다른 마을에 사는 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 차 갖고 와서 술을 많이 먹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던 데라고. 아니 우리가 마지막인데 지금 그런 게 대수냐고 뭐 가다가 어디 논두렁에 빠질까봐 그래? 빠지면은 저기 공업사는 박씨 불러가지고 레카로 건지면 그만이라고.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가면 되냐고 이제 막 역정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술을 막 마시고 기분 좋게 있는데 언니가 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뭘 꺼내더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돌비 혹시 고3차 아세요? 고3차라고 예. 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도 촌사람이 아니라서 3인데 뭐 인삼 산삼 같은 3인데 되게 쓰기 센 3이래요. 그게 뭐 인삼이나 산삼처럼 엄청나게 시장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냥 저희 뭐 도라지즙 먹듯이 뭐 그렇게 몸에 자양강장 느낌으로 먹는 뭐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고3차를 준비해갖고 차 내려서 먹으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어디 박스 같은 데 넣어갖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 몸이 안 좋으니까 보양하라고 내가 넣었다 하니까 뭐 이런 걸 준비했냐 하니까 내가 이거 차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있어봐 내가 차 내려서 갖고 올게 해서 이제 그걸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언니다 하면서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노곤노곤하니 잠도 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내 또 다른 고향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 뻔했대요. 이제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식당이 옛날 식당이다 보니까 아궁이 있는 부엌이 저 멀리 쪽에 있고 이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먹는 좌식으로 먹는 여기랑 거리가 좀 있대요. 그래서 언니는 거기로 이제 차 다리러 갔으니까 좀 걸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잠들 뻔했을 때 누가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흔들더래요. 누가 막 흔들길래 누구야 하고 보니까는 그 아까 스타릭스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자기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뭐야 아저씨 왜들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자기 입을 이렇게 막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 명자 씨 입장에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문 이상하게 내고 다니던 사람이고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선문답 같은 거나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니까는 조용히 귀에다 대고 나 따라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뭘 따라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데 이제 막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허튼 짓을 하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뭘 들고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따라 나갔대요. 알았다 하고. 나갔는데 자기를 그 스타렉스에 태우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입을 풀어주더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뭘 뭐 하냐고. 언니랑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저씨야말로 지금 지난번부터 나한테 자꾸 뭔 소리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네 얘기 너 막 어디 누구 꼬시고 다니는 뭐 환양이다 뭐 바지 사장으로 앉힌 뭐 나쁜 놈이다 이런 소문을 누가 냈을 것 같냐고. 저 똘순이라고. 똘순이가 네 얘기를 온 마을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너는 여기서 왜 저 사람하고 술을 기울이고 있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언니가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아 그리고 언니랑 얘기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 한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도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 답답한 여자네 하더니 차키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차키 들고 네 차로 가자고. 왜 내 차를 또 가냐고 했더니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차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긴 말 말고 와보라고. 내가 이상한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진작이지 왜 이러고 있겠냐고. 근데 당신이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라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차에 갔대요.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 아저씨가 나는 막 무슨 도사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런 기운을 대충은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이 왜 몸이 안 좋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과로나 이런 거 하니까 과로 같은 소리. 과로는 자면은 쉬면은 나아야지. 상식이 없냐고. 왜 그 생각을 못 하냐고. 막 몇 주씩 쉬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데 그게 과로인 게 말이 되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내가 그 생각은 못 했네. 그러니까 비켜봐 하더니 자기를 밀고서는 이게 옛날 차잖아요. 지금 차들이야 시트 같은 걸 전동식으로 쭉 밀리고 이러지만 옛날 차들은 그 있습니다. 시트 밑에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는 거 쭉 레버 같은 거 올리면은 의자가 드르륵 하면서 쭉 밀려요. 맞죠. 예. 그러니까 뒷좌석 쪽으로 가서 그 의자를 쭉 밀어가지고 앞으로 당긴 다음에 시트를 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뭘 주섬주섬 하더니 뭘 이렇게 쫙 뜯더래요. 부적이 있더래요. 부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조금씩 양밥할 때 쓰는 건데 이걸 모르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차에 왜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여자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언니가 내 차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차에 같이 탄 적도 없고 내 차 키를 받아가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이 언니가 내 차에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는 순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 딱 자기가 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가 생각났냐 하니까 제가 이분이 뭐 업자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아지라든가 네. 식재료라든가 이런 걸 막 띄워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주로 이분 차로 공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직접 차에 간 건 아닌데 잘 그거 띄워왔냐고 물어봐서 차에서 갖고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고생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시골이다 보니까 차문을 잠가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며 가며 언제든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내 차에 간다고 말한 적만 없었지 내 차는 생각해보니 마음먹으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차였구나.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 키여가지고 뭐 차주가 그거 갖고 멀리 오면 알아서 잠기는 그런 차도 아니니까요. 약간 조금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이 언니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 사람 말만 믿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 말만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다른 얘기를 해봐라.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거 와보세요 하더니 고3 차를 다니고 있는 언니한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언니가 뭐 이렇게 차를 저으면서 만들고 있다가 뭐냐고 왜 여기 있냐고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당신이 이 여자 진짜 바보 병 만들고 마을에서 어떻게 좀 내 쫓아내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면서 아까 그 뜯은 부적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뭘 지금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차 주려고 그랬다고. 지금 뭘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있냐 막 화를 내니까 당신 그 차에서 떨어져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뭘 떨어지냐고. 떨어져 보라고
하면서 화를 팍 내면서 이제 몸으로 탁 밀쳐가지고 보니까 차를 타고 젓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거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농약 종류 중에 되게 유명한 농약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그 옛날에 독살 사건 같은 데도 많이 쓰였던 유명한 농약 제품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직방이래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먹으면 무조건 간대요. 근데 이 농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의 성분의 특징이 냄새가 진짜 고약하대요. 네. 뭐 농약이니까 냄새가 세겠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농약이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제품이 유독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성분이 냄새가 엄청 심한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탈 수도 없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고3차가 엄청 쓴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냄새가 되게 독하고 역해서 사람이 후각적으로 이거를 이상한데 냄새가? 라고 생각될 수 없는 거에다가 그걸 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많이 타면 티가 나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거기서 소름이 돋았대요. 저희가 무슨 유자청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도 유자청 같은 거 소분해가지고 조그만한 병에다가 이렇게 한 10피스 이렇게 하고 팔지 않습니까? 그 고3차를 소분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병 하나 해가지고 10피스로 나누어가지고 고3차를 담가놓고 거기다 그걸 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서 죽으라고. 거기서 그걸 밥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잡아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명자 씨는. 예. 지금 언니가 나한테 왜, 나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파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러더래요, 덤덤하게.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너 같은 놈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멀쩡하게 운영 잘하고 있던 식당을 네가 손에 넣어가지고 돈 다 긁어가려고 나를 갈취하고 수작 부린 거 아니냐. 결국은 너 나네 쫓고 이 식당 다 가져가려 한 거고 마을 사람들이 인심 사가지고 내가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자리마저도 뺏어가려고 한 너같이 나쁜 내가 조금 응징하려고 했던 것 뿐이다. 야 이거 봐 하면서 막 이걸 흔들더래요, 이 병을.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야 너 죽었어? 너 그거 좀 내가 붙여놨다고 죽었냐? 안 죽었잖아. 안 죽는다고. 그냥 딱 죽기 직전까지만 하려고 했다고. 그 옆에 있던 남자가 혀를 차면서 그럼 너 이거 다 먹이면 이 사람이 안 죽겠냐고 했더니 여기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리고 먹어도 지가 먹는 거지 내가 먹였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물해 준 것까지가 내가 한 일이지 먹고 안 먹고는 지가 결정하는 건데 지우지로 지가 병 따갖고 이 차를 먹었으면 지가 스스로 죽은 거지. 그게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반성커녕 막 화를 내더래요. 명자 씨한테 너만 없었어도 나는 이 마을에서 더 독보적인 존재였을 거고 너는 우리의 파이를 키우려고 했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너는 내 파이를 뺏어서 네 파이만 키우려고 했던 거지. 너같이 나쁜 놈은 천벌받아야 돼 하면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붙더래요. 뭐 붙는다고 뭐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모든 게 무너지더래요. 자기가 모든 걸 믿고 있었던 이 신뢰나 여기서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회의감과 화멸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는 떠나라. 너만 떠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돈 챙겨줘?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 뭐 가만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이때는 아시다시피 뭐 과학 수사 뭐 이런 것도 어떤 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부적을 이 사람이 붙였다는 증거도 없어. 이건 이제 어쨌든 전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뭘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고 뭐 살인 이수단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명자 씨는 그냥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무서웠대요. 사실 이분이 이 시골 마을에 오면서 남편하고도 좀 안 좋아가지고 갈라서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사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언니는 되게 사람이 순박해 보이고 자기를 믿고 전적으로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나의 또 다른 가족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봤대요. 나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선물도 준다 하지 않았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나한테 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했더니 자기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대요. 마지막에. 선물 또 줄 차 준비했고 예.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맞다. 너가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네가 죽으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 괜히 시끄럽고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네가 딱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골골거리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잖냐. 그 정도로 생각해서 조금씩 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이걸 끝까지 강조하고 마지막에 얘기해준다는 건 뭐냐 했더니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은 하면서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아저씨의 행동이었대요. 사실은 아저씨는 왜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도왔다가 나를 마지막에 도운 거냐 하니까 이 아저씨는 뭐 그런 거 조금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그 한 지역에 되게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그 사람들과 끈끈한 커뮤니티가 생기면 눈에 뭔가 보여도 자기의 그런 레이더나 센서로는 이 여자가 나쁜 여자인 것 같은데 사악한 여자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도 그 여자랑은 몇십 년을 봤잖아요. 다 엮여있고 인간관계가. 그러면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게 그 지역의 룰이래요. 누가 이렇다고 한대 라고 하면 의뢰 그게 맞겠지 뭐 팩트를 체크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퍼다 나른 건데 너무 이 명자 씨가 안 좋아져 가는 게, 소위 말하는 게 꺼져가는 게 보이니까,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개입을 한 거고, 근데 참 그것도 비정했대요. 그 아저씨가 그럼 끝까지 도왔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냥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잖냐. 이건 거지. 자기를 도와서 이걸 막 증언을 해준다거나 입증을 해서 가지고 어디 뭐 가서 신고를 해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당신도 그만하고 당신은 이제 떠나라. 살았으니까 내가 살려줬잖냐. 분란 만들지 말고 떠나라.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리 없는 그 떠다니는 부평초 같이. 네.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도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돈이라도 챙기셨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돈을 주려고 했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현찰을 저희 무슨 여행용 보스턴 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앞에다 두면서 가져가라. 네가 했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주겠다라고 주려고 하면서 자기를 보는데 이렇게 눈을 쓱 봤대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다 이런 말. 이 사람이 입으로는 네가 했던 몫이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걸 읽었대요. 눈이 가져가기만 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약간 이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해하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 오해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그 일을 겪어봐라. 절대 못 갖고 간다 그 돈. 그 돈 손 대서 내가 그거 차에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른 척 할 것 같더라 하면서 아니라고 이거 언니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는 이만큼 여기서 추억 쌓았고 목숨 살려준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진짜 가져가라고 했으면 한 번 정도 더 권할만 하잖아요. 네. 씩 웃더니 그래 그럼 네가 주제를 안 해 가 빨리 하고 자기를 내쫓아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나중에 자기 지인이나 건너 아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거긴지 모르고 이제 그 보양식집을 갔는데 예. 상호는 바뀌었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하면서 자기 사연은 얘기 안 하고 거기 어땠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똘순 씨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아들 내외랑 그 자식들이 운영하면서 여전히 돈 잘 쓸어 담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권선징악이 있는가 예.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뭐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무섭네요, 이거. 그래서 뭐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예. 저는 그때 그분하고 이제 직접 아는 게 아닌데 건너 같은 분들하고 같이 그것도 삼계탕 먹다가 갑자기 이제 삼계탕 먹는데 그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예. 안 좋으시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자리 옮겨서 어쩌다가 진짜 내가 약간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처럼 묵고 살다가 뭐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위치는 아는데 네.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네. 오늘 테슬러즈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많은 네. 분들이 또 무섭네, 또 사람이 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파묘를 잘 봤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파묘요? 뭐 그런 이해를 할 영화가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공감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네. 어리둥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타이밍에 저는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묘자리나 풍수지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와 좀 비슷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언젠가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따고 싶습니다. 검증을 받고 싶네요. 이게 정말 제가 뭐 만에 하나라도 풍수지리나 뭐 묘자리 관련 얘기를 알아도 갖고 올 수가 없겠어요. 근데 편하게 가져오세요. 더 이렇게 뭔가 생생할 것 같긴 합니다. 생생할 것 같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묘에 관련된 이야기들 무서우니까 생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의미로다가. 그렇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테슬러즈님은 전혀 파묘 영화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오늘 이야기 해주신 것도 시골 마을에 또 섬뜩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사실상 시들무에서 시골에 관련된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골 분들이 막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쁜 사람은 도시에도 있고요. 시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됐네요. 저번 주에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방송 네. 끝나고 솔직히 어찌나 빠따를 많이 맞았는가. 예. 정신 잘 차렸습니다, 제가. 예. 보랏빛 엉덩이가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셔야 되죠. 그런 거는, 그죠?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돌비님. 네. 누가 때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는데 시퍼렇더라고요. 선택적 기억장애신가? 자,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자동차 영업선이 했던 한 알바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5, 6년 전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20대 후반, 그러니까 27, 8살쯤 먹었던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 마친 일반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많이 그렇듯 자동차를 참 좋아했대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차는 비싸고 또 현실적으로 그 돈을 모으자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차를 사고 싶다, 바꾸고 싶다 고민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대요.
우연찮은 계기가 있어서 쭉 좀 하면서 돈을 많이는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되게 짧은 시간에. 차를 한번 바꾸자 하면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알아봤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사야겠다. 예.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다가 제가 이거 이제 돌비님이나 아니면 귀족분들한테 이 팁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차를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네. 차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브랜드의 영업사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직원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직디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젊은 이 친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야,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입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해당 브랜드에 알아봐가지고. 근데 또 마냥 입사를 하고 봤더니 들어왔다고 바로 할인을 안 해주더래요. 당연하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눌러 앉아서 차나 팔아보자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돈이 나고 조금은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괜찮게 뭐 그럭저럭 차도 팔리고 나름 또 이 일이 재밌었고 차가 좀 팔리면 재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가 흘렀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5, 6년 전인 거예요. 이제는 뭐 직디도 퍼센테이지가 연차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직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딱 채웠을 때 1년이 좀 넘었을 때 이제 신차 주문을 넣고 신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썬팅샵에서 조금 썬팅도 공짜로 해주고 좀 그러거든요. 썬팅이랑 다 하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차를 쫙 얼빡 쓸고 닦고 하면 타고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영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면은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어져요. 차 지른다고 돈도 이제 몽창 털어 넣었었고 이거 미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차를 내가 다시 뺏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반년 전쯤 차를 팔았던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아이고,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받으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 차 잘 팔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뭐 차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 좀 소개받으려고,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장사를 좀 조그맣게 저녁 장사를 하는데, 홀 서빙해줄 혹시 주변에 젊은 친구 없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술집이래요. 뭐 호프집 이런 거 생각하면 된대요. 음식점인데 이렇게 저녁에 뭐 고기도 좀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런 장사를 하는데 홀서빙이 좀 필요해서 사람 하나만 소개해주라고 똘똘한 머시마로.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한번 주변에 찾아보고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사장 나이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고 좀 똘망똘망한 사람 있으면 내가 시급이랑은 진짜로 이쪽 바닥에서 최고로 쳐주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쳐주시게요? 그랬더니 한 시급을 25,000원 스타트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이야 기깔나네. 이거 괜찮네. 몇 시부터 몇 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목금토 해가지고 한 저녁 7시나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마감은 새벽 2, 3시 정도. 그렇게 정도 일하면 되는 거야. 일하는 시간도 짧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 예, 하고 이제 끊었어요. 생각을 해봤대요. 목금토 3일. 차 팔면서 할만하겠는데 시급이 2만 원, 5천 원, 2만 원만 잡더라도 한 6시간 잡으면 하루 12만 원, 36만 원, 한 달에 100 얼마. 팔복은 뽑고도 남네. 기름값까지 뽑고도 남네. 내가 할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쯤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 직원 채용하셨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똘대리 혹시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냐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 있다고. 제가 그 사람은 보증한다. 그래, 누군데?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아시는 분이라고. 누구? 접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똘대리가? 똘대리는 차 팔아야지. 그러니까는
젊을 때 몸이 허락할 때 놀면 뭐하니까 저녁에 젊은이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마인드 좋다고. 안 그래도 내가 사실은 똘대리한테 부탁한 거였다고. 똘대리가 왔어. 아이고 제가 눈치가 있지. 어떻게 제가 뭐 이번 주부터 나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라면은 뭐 오라이 땡큐지. 이번 주부터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그럼 식사나도 함께 하고 그러고 가.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리고 거길 갔대요. 예. 거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유흥거리 있지 않습니까? 모텔 밀집 지역. 그러면은 모텔들이 막 빼백하게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음악볼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대패 삼겹살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뭐 이상한 그런 가게는 아니구나. 그냥 음식점이네 어떻게 보면. 오 하고 친구랑 둘이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시켜놓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사장님이 워낙 반갑게 해주시고 그날 먹는 거 공짜라고 하셨으니까 즐겁게 친구랑 마시고 하는데 손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네.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야 진짜 이거 시급 25,000원짜리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그랬더니 내가 하면 안 돼? 막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목요일날 첫 출근을 했대요. 딱 출근을 해가지고 뭐 일을 배우는데 사실 배울 것도 없었대요. 그냥 주문하시면은 고객님들 그냥 갖다 드리고 계산이라는 사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본인은 서빙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였대요. 테이블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일도 널널했고 이렇게 25,000원씩 내가 받아 먹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일이 끝나면은 사장님이 그 뭐라도 그 대패라도 하나 구워 먹고 가려면 먹고 가라고 출출할 텐데 막 그렇게 진짜로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이 꿀 같은 아르바이트를 그래도 한 달 정도 쭉 했대요.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사장님을 조금 더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똘비야 하다가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예. 호칭이 아들로 바뀌었대요. 아들. 왜냐면 딱 봐도 자기 어머니 뻘이었거든요. 고객님이. 그럼 똘비도 호칭이 처음에 사장님 그러다가 어머니 엄마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일하면서 뭐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줄 알 거예요. 거기가 진짜로 친자식처럼 저녁에 뭐 밥도 먹어라 또 있었고 술 한 잔 먹을 거면은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등 정말 너무 친절하게 본인을 잘 챙겨주신 너무 고마운 분이었대요. 그분이.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일하고 금요일쯤 손님이 이제 좀 북적북적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은 많대요. 한참 하는데 새벽 한 1시, 2시쯤 넘어가면은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빠지고 되게 한가해진대요. 2시면은 이제 나는 퇴근을 하고 손님도 많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마감하시겠지. 아이고 좀 있으면 가자 피곤하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노랗고 팔에 문신을 많이 한 그냥 딱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만 봐도 나 뭐 양아치 써있는 남성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혼자. 그래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이제 딱 앉길래 뭐 드실 거냐고 주문 받으러 가니까는 본인을 띠껍게 한번 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 글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드시고요. 그러니까는 소주 한 병 가져와. 반말을 대뜸 하더래요. 딱 봐도 얼추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 인마 새끼가 그러면서 딱 소주 한 병 빼다가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깡소주를 그냥 안 자고 홀짝홀짝 마시더래요. 잔에다가. 와, 저 꼴통이네. 그러고 있는데 소주를 한 2병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꼴딱 있나더래요. 카운터 쪽으로 쭉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계산하고 갈란가 보구나. 그래서 엄마 계산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쪼르륵 와가지고 카운터에 서 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래요. 사장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딱 카운터로 가더니 보통은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얼마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내고 나가는 건데 카운터 쪽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남자가. 사장님이 못 들어오게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밀고 근데 밀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는데 이 양아치가 그냥 돈통을 열더래요. 열면서 그냥 10,000원짜리랑 있는 거 막 손으로 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라고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똘비가 보고 놀래니까 막 카운터로 갔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딱 손으로 제지를 하더래요. 딱 오지 말라고. 그 똘비가 사장님 그러니까는 잠깐 이거 주면 돼? 이거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욕을 막 하더래요. CX 현금 좀 넣어놓고 있어라 좀. 진짜 하면서 맨 카드 전표만 있고 아유 씨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돈 싹 긁어서 나가버리더래요. 지폐들을. 그건 사장님이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 양아치가 나가고 사장님 바로 이거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예? 이걸 어떻게 떼пт어요? 사장님 뭐예요? 저 뭐하는 새끼예요? 그러니까는 건들지 마. 저 동네 미친놈이니까. 내가 여자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장사하면서 별 더러운 꼴을 내가 다 보고 산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꼴통이다고. 저거 신고해봤자 의미도 없다고. 내가 신고 안 해봤겠냐고.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냥 차라리 일부러 돈통에다 몇만 원 넣어놓고 빼가면 조용히 빼가라고 떼 두는 게 속 편하다고. 저 자식은 그래도 다음에 오면은 제가 따끔하게 혼 좀 낼게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쳐 하지마. 딱 봐도 또 싸움도 못하겠구만 하지마 막 긁더래요. 그래서 저런 놈 하나쯤은 누가 때리겠대요. 그냥 딱 제압하고 경찰 부르고 제가 그 선에서 정리해 드릴게 얘기를 하니까는 싸우지마 저거랑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 저거 경찰 안 불러 바꿨어. 하지마 긁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 안 다치셨으니까 참 다행이네 하면서 이제 어머니 편을 막 들어드린 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하면서. 근데 그날 이후로 알바를 할 때 한 보름에 한 번 꼴씩은 보이더래요. 본인이 3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대뜸 가가지고 막 돈통에다가 손 대고 옆에 막 소주 그냥 어쩔 때는 비닐봉다리 갖고 소주를 담아가질 않나. 도가 너무 지나치더래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아무리 동네 대장이어도 그러지. 하루는 똘비가 제지를 시켰대요. 놔. 돈통에서 손 떼.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하지마 하는데 느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나서는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놈은 잘 걸렸다 하고 딱 가가지고 그 남자 손목을 딱 잡았대요. 돈통에 손 대고 있는 남자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니까 힘이 엄청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이 없더래요. 손이 꺾이면서 하고 양아치가 막 그러니까 딱 지폐 손에서 다시 딱 뺏어가지고 돈통에 넣고 멱살을 잡고 가게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고 그냥 보내 긁더래요. 뒤에서 다급하게. 진짜 사장님도 깝깝하시네. 이거는 바로 신고해갖고 이거 쳐 넣어버려야지. 한쪽으로 딱 끌고 가갖고 가게 바깥으로 팍 밀쳤대요. 그러면서 너 다시는 오지마.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경찰을 안 부르는데 다시는 오지마 너.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항상 오면은 깡소주를 때리고 시작했으니까 이 양아치가 조금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본인한테 먼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멍멍이 새 가라. 너 길바닥에서 나 마주치지 말고 너 귀싸대기 착 찢어버리기 전에 꺼져라 하면서 이제 본인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가더래요. 그냥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고맙다고. 근데 나서지 말라고 똘비야. 너 괜히 나섰다가 저놈이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할지 너 감당되겠냐고 똘비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이런 거는 신고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 이렇게 휘둘리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냐. 이유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마감하고 나랑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알았다고 하고 이제 가게 뭐 샷다 내리고 불 꺼놓고 한쪽만 켜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놈이 사실은 내가 좀 빚을 졌다고. 그래서 사채꾼 이런 거냐고.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사채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형편이 안 닿고 나도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 너무 나서가지고 물리력 행사하지 말고 저놈 내가 말했잖냐고. 저런 일을 하는 놈이다 보니까 나중에 너 뒷감 나 안 될 수 있으니까 나서지 마 하면서 본인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몇 번 더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 이후로 보름에 한 번 정도 오던 양반이
그때 시기가 맞아 떨어졌나 어쨌나 몰라도 본인이 일할 때 이틀 연짝 온 적도 있었고 막 많이 왔대요. 보고 있으니까 막 사장님하고 어쩔 때 몸싸움도 하고 보면서 신고도 못하고 내가 나서서 어떻게 제지도 못하겠고 깝깝해 죽겠더래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다가 본인이 목금토 알바인데 화요일쯤 오랜만에 타지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사장님 가게를 놀러 간 거예요.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노는데 평일에도 알바가 한 명 있더래요. 근데 못 보던 알바였대요. 처음에 본인이 여기 알바 시작할 때 봤던 사람은 아니고 아 새로 뽑았나? 저 양반도 내 또래나 돼 보이네 하면서 술 좀 먹다가 12시 반쯤 됐을 때 한가했대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알바가 바깥에서 뒤쪽에서 딱 담배 피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나갔대요. 뒤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뭐 아르바이트 하시죠? 그러니까 아 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는 목금토 여기서 알바한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러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할 때 또라이 한 번씩 안 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란머리요? 알더래요. 이 사람도 평일에도 오죠. 그러니까는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안 써요. 뭐 나랑은 상관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도가 지나쳐. 그러니까는 몰라요.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안 쓰는 거지. 뭐 보니 보아 하니까는 사장님도 뭐 그걸 즐기나 어쩌나 일부러는 어쩔 때는 돈통에다 돈을 넣는다니까? 본인 지갑에서 빼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요? 난 그거까지 못 봤네. 그러니까 내비둬요. 막 사장님도 즐기시는 것 같아. 저 양반 오는 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나 일할 때도 한 번씩 놀러 와요. 그 담배 필 때 심심한데 그러니까 말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본인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양아치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 양아치가 본인한테도 그날은 시비를 엄청 걸더래요. 꾹꾹 참았대요. 아 참자. 하느님 부처님 찾으면서 다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돈통을 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운터 아래쪽에 사장님 거 핸드백 큰 거를 놨는데 거기를 막 뒤지더래요. 그때 사장님이 화장실 가셨나 안 계셨대요. 그러니까는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갔대요. 어이 동작 그만. 그거 뭐야? 그거 왜 그래? 뭐 어딜 뒤지는 거야 너? 그러니까 싹 보더니 막 본인한테 쌍욕을 퍼붓더니 또 막 뒤지더래요. 돈 어딨냐고 그러면서 여기가 은행이야? 돈 몇 개 놨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끄집어냈대요. 막 끄집어내니까는 갑자기 사장님이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똘비야 하지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놔두라고. 이 새끼는 이거 오늘 안 되겠다고. 나 이거 경찰 부르고 사장님 이거 CCTV 없어? 그러니까는 CCTV 없다고 그냥 보내라고. 아 안 되겠다고. 이 새끼 손이라도 내가 봐야겠다고. 나한테 쌍욕을 하고 너 이 새끼 바깥에서 나 마주치면 너 내 눈이라 볼 수 있어? 어디 비리비리한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똘비가 막 끌고 나가니까 사장님이 똘비 어깨를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여긴 보는 눈 많으니까 그럼 저 뒤쪽에서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뒤에 약간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대요. 창고 같은 공간으로 멱살을 잡고 똘비가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노라고 막 하면서 딸려서 들어가더래요. 양아치가.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쫙 끌고 이제 들어가갖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뭔 자식아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할 줄 안다. 사장님이 성인군자 갖고 내가 지금 놔두라니까 내가 신고도 안 한다. 웬만 내가 신고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 동영상도 찍어놓은 거 있다고. 내가 이거 증거자료 내가 따로 확보해놓은 것도 다 있고 하니까 막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있는데 몸싸움을 둘이서 조금은 아주 살짝 한 거예요. 서로 약간 밀치면서. 근데 이 양아치가 갑자기 본인 뺨 쪽으로 손이 쫙 올라오더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똘비가 약간 피하는데 이 양아치가 본인 뺨을 쳐 돌리는 게 아니고 얼굴 쪽을 옆으로 확 밀더래요.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급하게 내 머리를 민다는 느낌이었대요. 아프긴 했지만. 근데 분명히 머리를 이 양아치가 밀었는데 옆구리의 통증이 뜨끔하고 오더래요. 팍 밀치면서 뜨끔해가지고 어우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때가 여름이었대요. 본인 티셔츠가 빨개지는 게 보이더래요. 옆구리가. 막 일어나질 못하겠더래요. 갑자기. 봤더니 맞은 거예요. 옆구리에 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사장님이 본인 옆구리를 푹 찌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본인을 밀어가지고 그나마 칼이 아주 살짝만 들어오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는 본인이 깊게 쑥 들어왔다고 느꼈대요.
와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갑자기 양아치한테 손에다 쥐어줘 버리더래요. 양아치가 뭐야 하는데 양아치가 안 주술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 여사장님이 양아치 뺨을 막 쳐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잡어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양아치가 막 이걸 뿌리치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술도 먹었고 여사장님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대요. 막 양아치한테 그 칼을 쥐어줘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아치는 칼을 안 주려고 하고 이제 여사장님은 쥐어주려고 하면서 마치 느낌이 뭔가 증거를 남기는 듯한 행위를 하더래요. 양아치가 이 칼을 어떻게든 만졌다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한참 하더니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사장이 에이씨 그러더니 창고에서 막 뛰어서 나가더래요. 쿵쾅쿵쾅. 이게 똘비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깊숙이 들어왔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일어나겠대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면서 양아치한테 좀 도와주라고. 양씨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는 양아치도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많이 철떡철떡 할 정도로 피가 났대요. 거기서 그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 멱살 약간 잡고 끄집고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사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여사장님 손에는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잖아요. 똑같이 생긴 식을 하나 더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달라드시더래요. 여사장님이. 똘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본인한테 달라드니까는 여사장님이 오는 거를 막 막은 거예요. 똘비가. 와 옆구리에서 통증이 엄청 오는데도 여사장님이 막 밀치고 옆에 있는 거 막 쓰러뜨려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하면서 거기서 간 기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막 배를 부여잡고 일단 길거리로 나갔대요. 사람 살리라고.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여기가 모텔 유흥가 쪽에서 약간 사이드 편이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술을 한 잔씩 걸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사장님이 바깥으로는 안 따라 나오더래요. 안 따라 나오고 어찌됐건 똘비가 사람들한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지금 상처가 어디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 걸 의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된대요. 무조건 병원 측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이거 왜 어떻게 생긴 상처냐.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생긴 상처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는 칼이 다행히 본인이 옆으로 밀치면서 깊이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생명에는 0.1도 지장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사장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일단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모든 건 경찰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경찰분들이 다시 오셨대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여자 사장님한테 상해를 입은 게 맞냐. 맞다. 말씀드리지 않았냐. 여자 사장님은 양아치 남자가 칼로 해했다는데 왜 말이 다르냐. 여자 사장님한테 그렇게 당한 게 맞냐. 맞다니까요. 진짜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고. 평상시 항상 오는 그 양아치가 해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증언도 그 사람이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쇼크가 있어갖고 혹시 상황 헷갈리신 거 아니냐. 정확하게 여사장님이 한 거 맞냐. 맞다고. 그런데 칼에서 왜 양아치분 지분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까지 주시는데 이거 CCTV도 없고 참 이거 일단 알았다고 조사를 좀 더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틀 정도도 안 걸렸대요. 뭐 그냥 곧바로 퇴원했대요. 칼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고. 옆에다 이제 반창고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선 일은 못 하죠. 이제 무서우니까.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여자 사장님이 안 받으시더래요. 본인 전화를. 근다고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쩔리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얘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참 미치겠다. 그러다가 평일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알바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가게 근처에서. 알바생이 끝나고 이제 가길래 불러 세웠대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하시자고. 얼굴 보고 알더래요. 몸은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경찰한테도 평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언하셨다며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양아치 한 번씩 오는 건 나도 아니까 그 자식은 들고도 나물 놈인 거 아니까 근데 그대로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나 옆구리 찌른 거 그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는 나 도와주려고 했고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그러니까는 평일 알바가 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요? 뭔 사장님이 그런 짓을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사장님 뭐 다른 얘기 하신 거 없냐고. 딴 얘기 없고 그냥 양아치 그날 이후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나한테도 조심하라고 그 정도만 얘기했다고 나서지 말라고. 똘비 씨가 나서방이어가지고 칼 맞은 거다고 본인 말 안 듣고 자업자득이다고 그랬다고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장님 만나갖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다 알았다고 기다렸대요. 그 사장님이 아예 가게를 다 끝낼 때까지. 왜냐면 선뜻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조금 차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제 마감 시간까지 이제 본인이 차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사장님이 가게 불을 끄고 샷다를 내리고 어디 걸어 가시더래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차에서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딱 갔대요. 사장님 하니까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너 괜찮냐 그러시더래요. 전화 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다친 것 같고 죄책감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그렇게. 사장님 장난해? 나 찔렀잖아. 사장님이 찔렀으면서 뭔 개소리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널 찔렀다고? 야 정신 차려. 사람이 큰 쇼크를 받으면 제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더니 네가 지금 그때 쇼크가 컸구나. 그래 살면서 그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니 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약간 정신 횟가닥 한 놈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길게 못 하겠더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상해를 당해보니까 무섭더래요. 이 사장님이. 저 옆에 핸드백에 막 칼 들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뜻 다가서진 못하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나한테 왜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아니다고 그러고 있고. 일단은 난 더 이상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는 끝까지 나는 경찰 쪽에다가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 아이고 없는 진실을 경찰이라고 무슨 수로 바꾸겠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똘비도 이제 거기서 일단락을 시켰고. 근데 본인이 일 안 나갔잖아요. 일을 안 나갔는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경찰도 양아치가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랑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 그게 막 칼로 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친 거고 하면서 말이 이상하게 흘러는 가는데 똘비는 거기다 대놓고 막 아니다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일이 양쪽 말이 다르니까 흘러가는데 2달이 좀 채 못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이 전화가 누구였냐? 본인 말고 알바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알바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했었으니까 받았대요. 뭐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알바가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힘없는 목소리로 얼굴 좀 한번 볼 수 있겠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도 당했다고. 뭐라고요? 나도 당했다고. 근데 똘비 씨가 왜 억울했나 알 것 같다고.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일반 병실에 있더래요. 얘기를 했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똘비랑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더래요. 사장님이 칼 들었죠. 분명히 사장님이 칼 들었다고. 양아치는 그랬더니 양아치는 막 무서워갖고 반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양아치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사장님이 든 거 맞지? 경찰에 얘기했냐고. 얘기했다고. 내 얘기도 했냐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경찰 쪽도. 그러면은 그 안에 CCTV도 없고. 사장님은 그럼 또 그 양아치가 했다고 몰아가는 거냐고. 그렇다고. 근데 얼마나 다친 거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우리 드라마에 사는 얘기 있잖아요. 1cm만 더 들어왔어도 죽었을 거라고. 그 멘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 안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안에 손님들이 한 6명 정도가 단체 손님이 그 늦은 시간에 우르르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당탕탕 소리 나는 걸 보고 손님들이 신고를 해서 본인이 살았다고. 진짜 하늘이 살린 케이스였다고. 일단 알았다고. 이거 사장님 진짜 이거 또라이네. 일단 알았다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도 진실을 밝혀야겠는데 그 안에 CCTV가 항상 없는 것도 이상했고 근다고 본인이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다가 이 여사장님한테 본인이 차를 팔았었잖아요. 우리가 차를 팔면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주소를 보통 입력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입력하는 주소는 그냥 고객이 불러주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 자동차 등록증에 찍히는 주소는 등본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찍혀요, 거기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차 계약을 할 때 주소지를 가봤는데 해당 주소지는 식당이었어요. 보니까 식당이어서 의미가 없었고, 그럼 우리가 차 남발을 달 때 보통 등록 대행업체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해요, 영업사원들이. 그러면은 등록 대행업체에서는 그 자동차 회사하고 서류를 거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 중에 사본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본을 열람을 한 거예요. 똘비가 주소지가 딱 보이잖아요. 이거를 똘비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똘비가 이제 뭐 억지로 본 거겠죠. 등본상 주소지는 여기였어? 하고 한번 가봤대요. 주택이었대요, 거기가. 딱 가서 있는데 주택인데 약간 허름했대요, 주택이. 저 보니까 내가 판 차 저기 있네. 여기 사시는 건 맞구나. 내가 초인종 누를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겠죠. 대문을 거의 부서지듯이 박차고 누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 집에서. 본인이 차 대화 20분 정도 있었는데, 양아치가 그 집에서 나오더래요. 뭐야? 왜 양아치가 저 집에서 나와? 일단 따라갔대요, 양아치를. 따라가가지고, 저 양씨, 나 알죠?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을 보더니, 뭐야? 그러더래요. 양씨, 아니, 저 여자분하고 무슨 관계냐고. 예. 양씨도 이건 증언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피해 다닐 게 아니고, 보니까는 지금 수배당한 것 같던데, 피해 다닐 게 아니고 가서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는 수배자라고, 난 상관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니란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수배를 당하는 게.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뭘 했냐고. 그 식당 아줌마가, 양씨가 나나 다른 알바 죽이려고 했다고 그 증언하고 다니는 거 본인은 알고는 있냐고. 그리고 저 집에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는, 신새끼가. 내 집이니까 나오지.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야, 아들이 엄마 가게 가가지고 돈 좀 가져오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마고. 흰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근데 얘는 그러니까 항상 술을 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꺼져 하면서 이제 가더래요, 양씨는. 충격이었대요. 뭐야, 저 양아치가 아들이었다고? 한쪽에 가가지고 다른 알바한테 전화를 했대요. 혹시 양씨가 사장님 아들인 건 알고 있었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게 어떻게 모자 관계냐고. 쌍욕을 하면서 패륜 짓을 하는데 그게 아들이면 패륜이지 뭐냐고. 그치. 나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주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옆에다 대놓고 차 옆에 약간 밟고, 이렇게 신발 벗고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안쪽을 이렇게 봤더니 난장판이 벌어져 있더래요. 창문 사이로 보니까는 막 온갖 집기는 다 때려 부서져 있고, 보아하니까는 지금 방금 나간 그 양아치가 집을 한번 엎고 나간 것 같더래요. 약간 와장창 우당탕 소리가 났던 게 여기서 났던 거구나, 내가 차 대고 있을 때. 아이고, 근데 사장님이 완전 난장판이 된 방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사장도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저거. 와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고개를 빡 돌리는데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이구 씨 하면서 이제 머리를 확 숙였죠. 확 숙이고 차에 황급히 탔대요. 차에 황급히 딱 타가지고 시동을 막 거는데 갑자기 대문이 빵 열리면서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여기가 골목이 좁았거든요. 만약에 이 여사장님이 골목을 막으면 똘비가 사장님을 밀면서 나가야 골목을 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기가. 와, 앞을 딱 막는데, 와, 미치겠다. 이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와, 하는데 차 쪽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손을 이렇게 보는데 손에 뭐 든 건 없고. 내렸대요. 칼 없으면은 내가 이기니까. 딱 내려가지고. 사장님, 뭐 얘기 좀 합시다. 그 노랑머리가 아들이요? 내가 방금 아까 얘기 다 했어. 아들이다 굴도만. 그러니까는 아들 맞다고.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죠. 아니 뭐 모자 관계가 뭐 이런 콩가루가 다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나 다른 알바 있잖아요. 다른 알바나 왜 이렇게 니들은 명이 기냐.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아씨, 기가 차갖고. 뭐가 길어?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뒤졌어야 내가 인생을 편히 살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보라고. 나 궁금해 죽겠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늦은 시간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들을 깜빵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깜빵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워낙에 양아치고 패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깜빵을 보내고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아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아들 손에서 해방이 안 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이 자식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럼 이 자식을 깜빵을 보내버리자. 근데 어설프게 보냈다가는 나와가지고 폭행도 많이 당했대요, 엄마가. 보복도 두렵고 하니까는 오랫동안 푹 썩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본인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막상 실행에 옮기긴 힘들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애들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왜 내 아들만 저러는가. 얘네들은 보면은 부모님하고도 좋게 지내고 너무 꼴배기가 싫었대요.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들이라고도 안 했고 아들은 원래 패륜이어가지고 엄마라고도 안 불렀대요, 본인을. 일부러 몸싸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을 그냥 당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둘 다 교묘하게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천운도 있었고 막 그렇게 쏟아내더래요. 본인도 후련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똘비도 알았다고. 알았는데 나 이거 지금 녹취 다 따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경찰에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막 한숨을 쉬더래요. 한숨을 쉬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아들이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란다고 깜빵 그냥. 이게 얼마나 저주받는 삶인지 네가 아냐고. 뭐 그렇게 해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본인도 차에 타려고 오는데 똘비야 하면서 다시 대문에서 나오시더래요. 왜? 대답을 하고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었겠냐고요. 딱 손에 진짜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딱 칼 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아들이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들어갈 건데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연이 끊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뛰어오시더래요. 근데 똘비는 지금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문을 열어서 아줌마를 막은 거예요. 딱 아줌마를 막으니까 그 문 위로 팔을 막 휘젓는데 스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문 밀어놓은 상태에서 차에 타가지고 문을 확 당겼대요.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거기다가 막 발 밀어 넣어놓고 하니까 똘비는 한 손으로 막 문 잡아 당기고 있고 그 아줌마 문 열라고 하고 있고 한 손으로 문 당긴 상태에서 차 시동을 걸었대요. 한 손으로는. 차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놓고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냥 옆에 벽에 깔리든가 말든가 막 출발해버려가지고 아마 아줌마는 좀 많이 다쳤던 것 같대요. 딱 거기서 상황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대요. 녹취 있고 불방 영상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가서 바로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똘비하고 다른 알바생 한 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사건이 풀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설마 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혼자 이런 일을 꾸몄을 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들까지 결국은 다 잡아들였대요. 아들은 진짜로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먼 어디 지역에서 잡혔어요. 수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았죠. 근데 문제가 똘비도 이 알바생도 일단 죽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게. 형량을 꽤나 크게 받으셨대요. 꽤나 크게 받으셨는데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똘비는 그대로 차를 팔고 있었는데 예? 또 어느 중년의 한 여성분이 매장에 와가지고 똘비를 찾았대요.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는 그 중년의 여성분이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 뭘 전해주시려고 그냐?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본인한테 주더래. 그냥 편지를 받았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는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더래요. 그게 아주머니가 읽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너한테는 내가 큰 원한은 없었고 어찌됐건 덕분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데 차라리 여기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 혹시라도 오다 가다가 내 아들을 마주치거든 아들한테는 다른 보복 같은 거 하지 마라. 걔는 죄가 없다. 진작에 내가 들어올 거를 생각을 잘못했다 하면서 조금 반성의 편지? 이런 걸 하나 딱 보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좀 속은 차렸나 보구나 하는데 마지막 줄 읽는데 약간 반전은 하나 있었대요. 아들을 보고들 난 근데 피하라고. 아들이 아마 니들 보면은 아들이 칼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원래 제정신은 약간 아니래요 아들이. 보니까 니들한테만 지금 모든 이 원흉을 몰고 갈 것 같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피해 다니라고. 뭐 그날 이후로 사실 아들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길거리 다닐 때마다 괜히 노랑머리만 보면은 조금 쩔리고. 그래서 얼떨결에 알바를 하나 했는데 그 알바가 죽을 사람을 구하는 거였고요. 양아치하고 그냥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모자지간이었고. 예. 엄마가 아주 진짜로 페루나 같은 자식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나 꾸민 게 있어가지고. 이야, 예. 아직도 차를 팔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지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도 이 얘기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뺄 얘기들은 제가 많이 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영업사원 쪽에서 또 얘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고마웠죠. 아이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는데 항상 매번 감사드리지만 집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우. 집이 여긴데요. 솔직히 어디 그, 나가면 갈 데 없어요. 이게 기억조차 이렇게 또 세뇌가 되는 무서운 공간이네요. 예, 진짜로. 그쵸, 거기에 집이죠.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번에는 그냥 외출 한번 나갔다 오시게 제가 또 이제 목욕제계랑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늘 감사합니다, 돌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네꼬마님께서 여러분들께 아마 SOS를 신청하신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파악은 했고요.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SOS를 요청을 해봤자 가둔 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인데요. 뭐 그거를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